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현재 상황에서 투자자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 폭락 그 이유, 현재보다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0년 내에 최대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증시가 강하게 빠지면서 저도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반등을 노리고 겁없이 달려든 개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물론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시장에 임했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에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장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후에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올바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올렸던 영상의 일부분을 편집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 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자기 점검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공포, 경제 침체의 우려와 증시 폭락,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려면 3월 중순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전염병 사태가 만약 종결된다면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그 시기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고민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태가 과연 언제 종결될 것인가?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는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존버를 선택한 사람들은 멘탈 강화 훈련을 해야겠지만 여유 자금을 가지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은 어떤 주식, 어떤 섹터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증시가 폭락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수보다 강한 모습 또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기업, 어떤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또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되 주가 그 너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주가 급락은 좋은 것이다. 좋은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이 지난 2월 24일 CNBC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좋은 회사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주식이나 덥석 물거나 많이 빠졌으니 오를 거라고 존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마음고생했으니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평생 마음고생하다가 손절하거나 상폐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좋은 회사, 좋은 주식이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쓰레기 회사를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연준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데 증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시장에 아직도 불확실성이 너무 짙게 깔려 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연준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 금리를 0.5%포인트나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글로벌 증시가 안도감보다는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측면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 침체에 그만큼 위기에 직면해 있고 긴급하게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풀립니다. 그리고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풀린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 이 패러다임의 변곡점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염병 뒤에는 새로운 산업이 각광받았습니다. 과거의 영광보다는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지배한 시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변동성도 매우 커졌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의 포지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존버를 하는 사람, 아니면은 일찌감치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지금 진입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관망하는 사람, 두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기존 보유자라면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존버하는 시장이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면 손절이나 익절 후에 관망하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가진 사람, 신규로 시장에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두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좀 더 지켜보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낮아졌을 때 들어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기는 투자가 아니라 지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꿋꿋하게 자기 투자 마인드를 지켜가면서 시장에 대응하기 바랍니다. 이 불확실성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혹시 세계 경제가 질병 때문에 망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물론 이렇게 믿는다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면 투자를 하는 게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내가 가진 주식, 기업이 향후 성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시장이 다시 상승할 때 주도주 그룹에 포함될 것인가, 미래 전망이 밝은 기업인가,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줄 것인가, 그런 기업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정신교육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다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하고 돈 빌려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심리적으로 올바른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능력껏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최근 5년 동안의 코스피 지수 주봉 차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미리 선을 그어 놨는데요. 이 첫 번째 빨간 선이 1950선이고 두 번째가 1900선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1950은 역사적으로 2016년에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서 반등을 해서 2017년에 대세 상승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한 지지선이 되어줬기 때문에 1950선을 대체로 1차 지지선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900선은 지난 2019년 8월 한일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단 라인이 바로 1900선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고, 그 이전에도 주봉상으로 1900선 부근이 강력한 지지선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 이하까지는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 이 1900이 깨진다면 역사적으로 5년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00 부근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너무 과도하게 밀리는 게 아닌가. 1900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 상당한 공포가 밀려올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어쨌든 1950과 그 이하 1900선까지는 지금 열려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지표도 있습니다. 개미들의 신용융자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개미들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여기 코스닥의 경우에 가파르게 신용융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꺾이긴 했지만 아주 소폭 하락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신용융자 금액은 현재 1년 내 최고 수준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거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최고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어김없이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신용융자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지금 지수가 상당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가 오히려 늘어났고, 그리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미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수의 흐름과 지금 신용융자의 흐름을 매치시켜 보기 위해서 여기 지수 흐름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
자, 별표를 쳐놨는데요. 이 별표 부분은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이죠. 지수가 2500포인트에서 순식간에 20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지점, 이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신용융자도 이렇게 같이 하락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스마일 표시 있는 부분, 자, 이 부분도 지난 2019년 8월에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자, 신용융자 물량도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어김없이 신용융자 물량이 줄어들면서 신용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지수가 반등하면서 신용융자 물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오른쪽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용융자 물량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신용융자 물량은 이 정도까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위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코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조 이상의 신용융자 물량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아직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다. 개미들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신용융자 물량이 나와서 이렇게 줄어들어야지 지수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개미들이 아직 지금 상황을 공포 수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여기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려스러운 지표 두 번째입니다. 이건 역시 과거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줬는데요. 신용융자 물량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금액도 지금 1년 내 최고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2019년 8월 수준을 월등히 넘어섰고요. 그리고 자,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월 28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공매도가 8,200억 원이 나왔습니다. 거의 1조에 가까운 금액이 공매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공매도 금액은 뭐 거의 뭐 이렇게 치솟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공매도의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보기 때문에 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신나게 공매도를 치면서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신용융자 물량이 많이 있는데 자, 이것마저 쏟아져 내린다면은 공매도를 친 외국인과 기관들은 더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2월 28일 기준으로 지금 공매도 거래 대금 8,200억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이 지배했습니다. 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질병은 두려움까지 수반을 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흐름을 본다면은 지수가 하락하는 것 외에 개미들이 취하고 있는 포지션을 본다면은 공포는 아직도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공포의 끝은 언제가 될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JP모건의 경우에는 이 한국 사태의 정점은 3월 중순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최대 1만 명까지 예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서 한국 증시 회복 시점은 3월 중순에서 4월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아직 공포가 정점에 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미와 외국인 기관, 그리고 신용융자와 공매도. 지금 신용융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코스닥은 5조 7천억, 코스피는 4조 7천억 원이나 되는 10조가 넘는 금액이 지금 신용융자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매도 역시 1년 평균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20일 동안 10조 이상, 그리고 28일 하루에만 8천억 이상의 공매도가 출회됐습니다. 자, 이만큼 지금 공매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포지션이 완전히 노출된 전쟁터에서 무모한 베팅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자,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는 심리가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아직 고통의 클라이맥스가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과연 언제 고통의 클라이맥스가 올지, 공포의 정점에 이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V자 반등보다는 U자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L자 반등이 있을 거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상처가 회복되는 데는 많은 고통과 시간이 필요한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지금 3월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금방 지나갔습니다. 자,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도움되는 일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시장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증시 공매도가 약 10조 원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것.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금 급격하게 공매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점이고요. 자, 이렇게 공매도가 늘어났다는 점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 하방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 우리나라 증시 순매매 현황을 보면은, 자, 지난 설 연휴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4조 원어치를 매도를 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증권사, 금융투자에서 3.6조 원이나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상당수가 공매도가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무차입 공매도가 암암리에 전개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징금 75억을 받았는데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자, 공매도는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 한번 걸리면 과징금 75억이다. 자, 공매도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니까 자꾸 이런 짓을 하겠죠. 자, 그래서 공매도 잡아라, 공매도 없애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위원장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공매도 치기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 지금 물 만난 고기처럼 공매도를 쳐놓고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지표, 신용융자 거래액인데요. 현재 코스닥 신용융자 1년 내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한번 후려쳐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코스피 역시 지난 7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쯤에서 또 한번 후려치면서 개미들을 몰살시키는 게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신용융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개미들이 지금 상승에 베팅하면서 신용융자를 많이 땡겨오고 있다는 점,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한 현재 상황 한번 점검해보면 공매도 현재 1년 중 최고 수준이다. 신용융자 역시 코스닥 연중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고 코스피에서는 작년 7월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보적인 세계 2위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V자 반등이 아니라 지금 W자 형태를 만드는 중이다. 그렇다면 더 하락해도 뭐 이상하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 한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2월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도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자,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와 4월 총선 문제까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한국은행이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황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을 잘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 이번 하락장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주말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자신의 투자 원칙을 점검하고 잘 실행되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하락장에서 투자 원칙이 잘 적용되었는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왔다면 어떻게 하면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또 닥칠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원칙이 명확하지 않다면은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이런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원칙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투자 방법 또는 전략과 원칙은 다양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신문 기사에 나온 바로는 주식, 채권, 원자재, 금에 나눠서 투자하는 사계절 포트폴리오가 이번에도 하락장에서 빛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손절을 할 때 무조건 마이너스 10% 또는 15%를 가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번 폭락이 찾아왔을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원칙을 또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MACD 데드크로스가 날 때 전량 매도를 하겠다, 이런 방식이죠. 자, 또한 시장이나 업황을 분석을 통해서 장기 투자하는 전략,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내가 시장과 업황을 분석했고 해당되는 기업을 제대로 투자했다고 믿는다면은 중간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것을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원칙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지키는 투자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자,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투자 시장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장기 투자자인가? 아니면 단기 투자자 또는 스윙 트레이더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하락하는 시장에서 투자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나는 앞으로 이런 투자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고 어떤 투자자로서 시장에 임할 것인지 저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중간에 하락과 상승이 왔을 때 타이밍을 잘 잡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락하기 전에 팔고 상승할 때 사고, 자, 그러면 수익률도 아주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본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만큼 보상은 뒤따라오는 법이겠죠. 자, 물론 이 노력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합일이 될 때, 자, 그때서야 빛을 발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절정에 이른다는 것은 숱한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자, 시장이 쉽게 수익을 준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반등은 지루하고 때로는 약간의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절정에 이르는 과정도 매우 고통스럽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전히 V자 반등보다는 U자 반등을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수가 있습니다. 느리고 지루한 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끝은 강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고 빚내서 투자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투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 투자가 일상생활을 망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관점에서 내 방식대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주는 이야기는 내가 아는 것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사고 팔고, 자, 본인 스스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시장의 흐름에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일일이 사세요, 파세요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결국 큰 파도에 휩쓸려서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자, 파도를 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도 많은 부분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투자 시장에 임하기 바랍니다.
운이 좋아서 준비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